네, 이어서 리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재미있는 소식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다뤘던 이어서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해석들 다뤘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또 하나 상황이 지금 더해져서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뭔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타이밍에 뭐 전격적인 합의 이런 소식 들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LBRY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멘트들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짚어봤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 과정 중에서 LBRY는 SEC와의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죠. 패소했는데 지금 정식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SEC의 주장처럼 ICO 때 판매된 토큰과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 모두 다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는 없어. 특히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 안 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EC는 지금까지 아유 싹다 어디서 판매가 됐든 언제 판매가 됐든 다 증권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절반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있어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LBRY가 100% 이상 최근에 이런 소송에 대한 호재성 이 상황들과 맞물려서 100%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면 2배 이상 오를 수 있어. 아유 LBRY의 토큰 그러니까 LBC 토큰보다 훨씬 낫지 더 오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를 했던 건데 LBRY 같은 경우에는 약식 재판에서 패소를 했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식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LBC 토큰의 흐름보다 훨씬 더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소송 이후에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XRP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서 당연히 재상장되는 게 호재가 될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머니그램 같이 소송만 아니었으면 원래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인해서 이게 보류가 됐던 건데 이 파트너십이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 압력이 커지면서 가격 랠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될 거야.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재밌죠. 이 초기 판매. 뭐 리플 같은 경우는 ICO가 없었지만 어쨌든 초기 판매 토큰만 증권에 해당하는 건지 증권 성격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2차 시장에서 판매가 된 것도 증권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LBRY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비증권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딱 세팅이 되면 재밌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BRY 사건에서 SEC의 논리 하나가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SEC는 논리적으로 되게 무색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지 반론을 펼칠지가 지금 하나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근거가 모호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 SEC가 리플 소송에 있어서 패소라는 어떤 망신사를 당하는 것보다 한 절반의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지금 꽤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어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바라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LBRY 재판 상환 이거는 팩트니까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분위기가 이게 정식 재판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네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LBRY 소송이 조금 여론화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존 디튼 변호사가 여기 아미시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가서 증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재판부의 멘트를 재판부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글로는 적어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LBRY 사건 재판부 판사가 제가 제가 안 만들어놨네. 이거 무슨 폴 머시기 판사인데 폴 머시기 판사가 SEC한테 이랬다라는 거예요. 크립토 규제 명확성을 SEC가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LBRY 사건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거짓말은 아니겠죠. 아미시로
법정에 참여해서 증언을 한 미국 변호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가 SEC를 향해서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SEC의 이런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EC의 규제 방식이 잘못됐고, 이게 지금 더 나아가서 소송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막무가내로 기소를 해서 증권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규제 명확성부터 마련을 하고, 어떤 게 증권이고 왜 증권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명확성 없이 무조건 집행을 통한 규제,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지금 이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지금 쇼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 이게 또 맥락적으로 리플 소송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XRP 홀더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라 넷번 판사가 힘먼 스피치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SEC가 자꾸 말을 바꾸는 걸 놓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비판을 했잖아요. 위선적이다.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없다. 법에 충성을 하고 법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기관 이기주의,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한다. 위선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 이슈가 그거였죠.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윌리엄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해라 라고 법원이, 사라 넷번 판사가 명령을 했을 때 SEC가 아닌데 힘먼 그거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공개할 이유가 없어,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그거 SEC 내부 문건이야, SEC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SEC 내부 문건에 해당하고 SEC의 내부 문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다가 사라 넷번 판사한테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은 거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였죠? 그러고 나서 말 한 번 더 바꿨죠. 그러고 나서는 윌리엄 힘만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메일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 기밀 유지에 해당해서 공개를 못한다, 이런 또 헛소리 했다가 그것도 까였습니다. 그것도 이거는 그냥 대화하면서 얘기 잠깐 들은 건데 이거를 공식적인 SEC의 법적 조언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법원에 또 까였어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말 바꾸다가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결국에는 블랙 처리해서 리플사의 힘먼 스피치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SEC는 리플 소송 약식재판 과정 중에서도 망신이란 망신은 계속, 그것도 딴 게 아니고 말 바꾸기 하면서,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 LBRY 사건 약식재판에서 이겨서 SEC가 승기 잡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막상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재판부가 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한 게, 야 그게 말이 되냐, 규제 명확성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막 집행부터 하면서 기소부터 하고 이게 말이 돼?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SEC는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어떤 급격한 변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건 어떻게 될지 물론 모르죠. 가능성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멘트가 유사 사건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약식 재판에서 졌을 때 정식 재판에서 회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약식 재판 과정 중에서 토레스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나서서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라, 다른 사건에서도 지금 SEC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SEC 하고 있지 않냐, 니들 그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절반씩 합의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거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면 그런 거겠죠. 초기 판매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성이 있다라고 하고, 2차 판매, 그러니까 뭐 그때 2차 판매 거래소에서 판매되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투자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비증권 성격으로 규정하자. 그러니까 초기에 판매된 것들만 증권 성격을 가진 걸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만 벌금 내는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합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누구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슨 이렇게 두 사람에게는 또 초기에 판매됐던 거를 증권 성격이 있었던 걸로 인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벌금을 매긴다던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의외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전격 합의 막 이렇게 저 말 더듬잖아요. 지금 놀래가지고 이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뭐 3월에서 5월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어느 정도 상황에서 좀 그렇게 되면 좋겠고 특히 사라네번 판사가 굉장히 심지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금 약식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좀 더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작용을 해서 아까 착한 부자님이 1,350원 건다라를 저는 지금 XRP가 일단 1,350원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뭐 빨리 좀 적어도 사실 XRP 정도면 최소 1달러 위에서 조금 놀아주긴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XRP가 사실 1월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20% 올랐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성이 안 차는 거죠. 성이 안 차는 거고 많은 분들 조금 답답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이 부정적인 소식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멘탈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